안녕하세요, 유정쌤입니다. 오늘은 화학식량 개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보니까 여전히 이 화학식량 개념을 명확하게 잡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혹시라도 헷갈렸던 부분이 있거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한 이해를 도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화학식량 개념은 원자량, 평균 원자량, 화학식량, 그리고 분자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원자량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큰 탄소 원자라 할지라도 질량이 이렇게나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런데 과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원자의 질량을 실제 질량으로 쓰지 않고 좀 더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화학에서의 양적 관계를 다룰 때 이 물질이랑 저 물질이 반응했을 때 어떤 물질이 나온다 라고 계산을 할 때도 훨씬 더 간편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봤더니 탄소의 질량, 수소의 질량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 탄소의 질량이 수소의 질량과 같아지려면 수소가 12개가 있으면 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른 원소들도 이런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자 하나의 질량은 너무너무 작아서 측정을 하기가 어렵고 또 그 값을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이 탄소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간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상대적이다 보니까 단위가 없다라는 거 잘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기준이 되는 친구가 탄소긴 탄소인데요. 질량수가 12인 탄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친구를 원자량 12로 두었다. 그리고 표기는 이렇게 한다 라는 겁니다.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일단 원자량 개념은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질량수가 12인 친구가 12일 때 이 친구보다 12분의 1만큼의 질량을 가지는 친구는 원자량이 1이 된다는 것이고 이 질량수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질량이 2배만큼 나간다 라고 한다면 원자량은 24가 된다 라는 거죠. 만약 질량이 탄소보다 3배만큼 나간다 라고 하면 또 36이라는 원자량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량수라는 게 무엇이냐? 질량수라는 건 진짜 질량이 아니라 질량을 결정짓는 개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원자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입니다. 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탄소였고요. 질량수가 16이다 라고 했는데 이 12라고 했는데요. 이 10이라는 값이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양성자의 수 그리고 중성자의 수를 합쳐서 12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개수로 표현을 하느냐? 오른쪽 그림은 실제 원자의 모형을 이제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양성자의 1837분의 1 수준으로 작기 때문에 실제 질량을 결정짓는 요소는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을 결정짓는 수는 전자를 제외하고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하면 된다라고 해서 탄소의 질량수를 10이라고 결정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소 기호를 나타낼 때요.
이렇게 왼쪽 상단부에 나타내는 값이 바로 질량수입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이렇게 왼쪽 아래에다가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원자 번호는 결국 양성자수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만약 두 군데 다 나타낸다면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 질량수가 12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원소의 실제 질량과 원자량을 보면요. 탄소의 경우는 실제 질량은 이러한데 원자량은 12.011, 수소는 실제 질량 이러하고 1.008, 산소는 실제 질량 이러하고 원자량은 15.999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분명 탄소는 원자량이 1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10이라는 값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량은 바로 평균 원자량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되겠죠? 평균 원자량은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원소의 원자량의 평균 값입니다. 동위 원소라는 건 양성자수는 동일, 즉 원소는 동일하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자연적으로 중성자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동위 원소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수가 다른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원자량을 평균값을 내게 되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원자량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동위 원소의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해서 더하게 되면 평균 원자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표식화하면요. 우리가 원자량을 표현할 때 질량수가 10인 이 친구를 기준으로 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량수가 12인 친구뿐만 아니라 질량수가 13인 친구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질량도 원자량에 포함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평균 원자량 값을 구해 봤었어요. 구한 값이 이제 12.011 뭐 뒤에 이렇게 몇 개 소수점이 더 나오게 되고요. 12.011이라는 값이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탄소는 12.011, 수소는 1.008, 산소는 15.999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불편하기 때문에 화원에서는요. 소수점 값을 두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로 반올림한 값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탄소는 12, 수소는 1, 산소는 16, 질소는 14 이런 값을 가지게 되고 웬만하면 이런 값들을 외워서 사용을 하시는 게 편리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서 아마도 탄소가 왜 기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원자량 기준의 변천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원자량은 180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좀 변화해 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돌턴의 경우는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를 기준 1로 두고 상대적으로 좀 나타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계산한 값들이 있지만 이것은 다소 실용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화합물들도 많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르셀리우스는 주변에 가장 흔한 산소를 100으로 두고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했었고요. 다음으로 등장한 스타스의 경우는 산소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것을 16으로 두고 상대적으로 나타내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스에 의해서 정리된 그 원자량 값들을 지금의 탄소를 기준으로 한 값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소로 기준을
변화시켰느냐? 바로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 간의 어떤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IUPAC이라는 국제 순수 및 응용화학 연맹에서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12로 두고 이것을 상대적으로 나타내자 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탄소를 기준으로 한 원자량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학 지식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값이다. 잠정성을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화학식량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식량이라는 건 화학식에 대한 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떤 물질의 화학식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한 값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aCl의 화학식량이라고 한다면 이 NaCl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은 나트륨은 23, 염소는 35.5, 그래서 이 원자량을 다 더한 값이 화학식량 58.5가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자량이라고 한다면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자라는 게 무엇이냐? 2개 이상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거나 또는 비활성 기체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물질들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분자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했다면 H2 혹은 H2O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활성 기체는 네온, 헬륨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들은 분자량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분자들의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산소 분자의 경우는 산소 원자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산소의 원자량인 16과 16을 더하게 되면 32라는 값이 분자량이 되는 것이고요. 물의 경우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소의 원자량인 16과 그리고 수소의 원자량인 2개를 더해서 18이라는 분자량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량들을 다 더한 값이기 때문에 이 분자량은 단위가 없다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NaCl의 분자량이라는 표현은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aCl은 염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으로, 자, 그리고 H2O의 화학식량이란 표현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H2O는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 화학식량이라는 개념은 분자량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H2O의 화학식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분자량과 화학식량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분자량, H2, H2O 이런 친구들은 분자량이라고도 하지만 화학식량이라고도 표현한다. 다만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는 이온 결합 물질, 아까 살펴봤던 NaCl 같은 친구, 혹은 금속 결합 물질, 금속 결합이면 Fe, 이런 친구들이 되겠죠? 얘네들은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화학식량에 등장하는 원자량이라는 개념, 우리가 편하려고 사용하는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 근데 평균 원자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값을 계산한 것이 따르는 거. 분자량이라는 건 분자만 포함한다. 화학식량이라는 건 모든 화합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